내 이름은 렌, 32살 독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부 인테리어 가게를 하는 17년 차의 프로입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일단 사장이죠. 집에 처박혀 있는 오타쿠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니 모두들 별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을 원한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좋은 애가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저는 시즈코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직업은 사장님이신 건가요? 사장이라고 해도 대단하진 않아요. 대단해요. 존경해요. 지금 24살인데 왜 저랑 만나려고 했던 건가요? 만날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겉멋만 든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지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걸요? 렌 씨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어서요.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오타쿠의 조금 어두운 캐릭터여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느낌에 의지할 수 있는 남자 같은... 부끄럽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영화라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네? 저로 괜찮아요? 당연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뭐랄까, 두근거리는 느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이동산 갈래? 가고 싶어. 그럼 주말에 괜찮아? 괜찮아. 기뻐. 기대된다. 집에 갈 때 밥도 먹자. 렌은 뭐가 좋아? 그렇네. 가리는 거 없으니까 뭐든 좋아. 그럼 내가 좋아하는 초밥은 어때? 초밥 말이지. 시즈쿠 초밥 좋아하는구나. 엄청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그럼 초밥으로 할까? 많이 먹고 싶어? 아니면 먹으면서 마시고 싶어? 많이 먹고 싶어.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나는 시즈쿠의 귀여움에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즈쿠가 요구하는 말을 맞춰주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렌, 이거 타고 싶어. 좋아, 가자. 다음은 이거. 조금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처럼 온 건데 쉬면 안 되지. 알았어. 이런 느낌으로 시즈쿠에게 끌려다녔고 나는 지쳐갔습니다. 나이 차가 나서 그런가 체력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고 생각하면서 또 다음에 놀 생각에 기대감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약혼이 뭔 조인가? 결혼 반지를 사야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상담할 친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우선 전달하기로 하고 나는 분위기가 있는 야경이 예쁜 전망대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시즈쿠, 나 시즈쿠가 좋아. 그러니까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어? 네, 네 기뻐요.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즈쿠한테 네라는 말을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시즈쿠,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나도. 나 지금 정말로 행복해. 렌 고마워.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돼. 절대로 안 해. 나는 일편단심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바람 피운 게 우리 아버지야. 그게 우리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부탁해. 바람 피우지 마. 안심해.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고마워. 나 렌을 믿을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슬슬 아이가 갖고 싶었지만 좀처럼 그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거부당해서. 그때였습니다. 렌, 우리 가족을 여기 부르고 싶은데. 무슨 말이야? 가족은 소중하니까. 렌도 알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여기로 불러서 같이 살고 싶어. 여기서 같이 살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 부모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렌네 부모님이야. 어때? 뭐, 그래. 그렇게 말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시즈쿠의 부모와 언니와 여동생이 와서 시끌벅적한 것처럼 보였지만 생활은 각자 하는 것처럼 하는 걸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리고 빨래도 따로 할 거니까. 우리들은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맞다. 샤워할 때 말인데요. 샤워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와주세요. 욕조를 사용하고 나서도 물을 다 빼고 청소해줘요. 부탁드릴게요. 마치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지시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분했던 집이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하는데도 무시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어. 완전 무시. 그리고 아침을 먹고 싶었지만 여자들이 식탁을 점령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부엌을 점령했는데 내 식사는 없다니. 그리고 시즈쿠도 같이 있는데 내 식사는 만들어주지도 않았죠.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점점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있을 장소가 없어져서 방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시즈쿠는 이때부터 나랑 방을 같이 쓰는 일이 없어졌고 잘 때도 자매들과 같이 잤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녀왔어. 집에 돌아오니 집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내가 집에 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멈춰선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이것도 시즈쿠 덕분이야. 힘들었다고. 그 자식 오타쿠라곤 해도 돈은 확실해서. 그냥 좀 생긴 거 아니니? 뭐 좀 생기긴 하지. 빨리 프로포즈 좀 하지. 행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오타쿠지. 그래도 다행이잖니? 이 집만 있으면 불만은 없어. 아니, 안 돼. 더 있어야지. 뭐 계획은 지금부터야.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 걸까? 뭐? 계획은 또 뭐야? 이것들은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냄새나는 게 참을 수가 없던데? 페인트 냄새? 뭔가 가난뱅이 같은 냄새가 나서 정말 웃긴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성격이 어둡기도 하고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고 말이지.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 더럽다고나 할까? 저러니까 결혼을 못했던 거지. 자신을 전혀 모르는 거지. 내가 자기를 상대해준다고 생각하는 걸까? 바보 같은 남자네. 너는 좀 더 멋지고 신사적인 사람이랑 어울리는걸? 뭐야, 생각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좋다. 밝고 의지하게 되고 동경하게 돼. 동경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니까 찾아야지. 기합을 넣어서 좋은 남자를 찾아볼까? 그게 좋지. 나는 현관문을 한 번 더 열고 다녀왔어 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당황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잠시 시즈쿠와 이야기를 하려는 생각에 말을 걸었습니다. 시즈쿠, 잠깐 괜찮아? 뭔데? 좀 바쁜데? 가끔은 둘이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해서.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은 일을 일찍부터 해서 좀 피곤해.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하자.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지친 거야? 시끄러워. 그런 게 더 지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시즈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재밌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미움받게 된 거지? 여긴 내 집인데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파트를 빌려서 혼자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집은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여서 내 것이 맞지만. 다녀왔어 라고 해도 아무도 없지. 그럼 밥이라도 먹을까? 배고프다.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즈쿠한테 라인을 했습니다. 시즈쿠, 갑자기 집을 나가서 미안해. 무슨 일 있어? 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뭐? 설마 이혼을 하려는 건 아니지? 왜? 시즈쿠는 이혼을 바라는 것 같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렌이 착각하는 거야. 렌이 잠깐 떨어져서 사는 걸 바란다면 그래도 좋으니까 이혼이라는 말만 하지 마. 이혼한다고는 하지 않았어. 생각해본다고 한 것뿐이야. 하지만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누구라도 놀랄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나 벌써 돈이 없어. 이번 달 식비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이상은 무리야. 다음 달부터는 식비도 반으로 할 거니까. 뭐? 왜? 당연하잖아. 내가 같이 살지 않으니까 솔직히 공과금도 청구하고 싶어. 잠깐 기다려. 이야기가 이상하잖아. 상황을 생각해. 내가 집을 나왔으니까 월세도 발생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무리인 건 무리니까. 그래도 돈은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즈쿠는 준 지 얼마 안 된 식비를 벌써 다 썼다고 했습니다. 대체 뭐에 사용한 거지?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집을 나오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명백해졌습니다. 나는 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명백해졌습니다. 다녀왔어. 왔어요? 배고프다. 지금 준비할 테니까 샤워부터 할래요? 그럴까? 남자가 샤워하러 들어가니? 있잖아 엄마. 그 오타쿠 자식 식비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
좀 생이 같은 남자네. 어떻게 해서든 뽑아내야지. 하여튼 번거롭게 하네. 닥치고 주면 될 것을. 나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즈쿠는 그 남자에게 저녁을 주고 기쁜 듯이 둘이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대로라면 생각한 그대로잖아. 나도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둘이서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거 내 침대라고. 설마 아니지? 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나와는 그렇게 밤이를 거부하고선 나는 기분 나빠져서 영상을 껐습니다. 나는 완전히 놀아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즈쿠의 남편은 그 남자로 바뀌어 있었으니.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형의 회사의 부장으로 처형의 소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살게 되기 시작하니 처형은 자신의 남자가 있는 곳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월 카드 청구서가 메일로 도착해 있었지만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제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500만 엔이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는 걸 알고 안심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복점에서 30만 엔의 쇼핑, 바이크 가게에서 80만 엔의 쇼핑, 최상급 호텔이랑 별 5개의 레스토랑, 보석점의 여행회사. 얼마나 써야 만족을 하는 거지? 나도 상당히 미움받았나 보네. 중졸의 내부 인테리어 가게보다는 기업의 부장이겠지. 하지만 그 회사, 사실은 그 남자의 회사, 우리 할아버지의 회사로 그 관계 때문에 시즈쿠를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 가볍게 행동을 한 모양입니다. 나는 다음날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렌,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이 변호사는 할아버지 회사의 변호사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 증거로서는 충분하네. 바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변호사와 함께 할아버지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는 시즈쿠가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얼른 돌아가요. 왜 손자한테 뭔가 할 말이라도. 얼른 업무로 돌아가게나. 네? 시즈쿠는 놀란 얼굴로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뒤에서 손을 써서 입사를 시켰고 시즈쿠는 이 회사의 사원이 된 것입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에는 나와 변호사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4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군. 렌의 집에 남편처럼 행동하면서 들어가서 가정놀이를 하고 있다고. 아니 설마 사장님의 손주분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부정 입사시켰더군. 어떻게 된 건가?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한 건가? 죄송합니다. 회사로서 못 본 척 할 수는 없네. 자네는 해고야. 에? 그리고 위자료가 발생할 걸세. 모리타 씨, 부탁하네. 변호사인 모리타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으로부터의 해고와 위자료 청구로 퇴직금 전액으로 취급.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를 해고당하면 저는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것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바보 같은 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네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적당히 해. 너 같은 남자는 이 회사에 필요 없네. 그리고 시즈쿠가 회사에 있던 건 다행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가 장본인이냐? 네? 이번 이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즈쿠 씨한테는 위자료 청구와 사용한 돈의 변상 그리고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해고하겠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요. 부부니까 돈이건 집이건 문제 없잖아요. 지불한 금액은 혼인 전의 재산으로 재산 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결혼 전에 구매한 건입니다. 이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엉터리잖아요. 게다가 마음대로 이혼이라니 들은 적이 없어요. 이쪽에 있는 남자하고 렌 씨의 집에서 뭘 하고 계셨나요? 남편이 나가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돈도 지불하지 않고 당당하게 불륜하고 있었죠.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사용한 돈도 못 줘요. 집도 내 거예요. 그 경우는 절도죄가 되는데. 젠장, 모처럼 집이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더니 이것저것 사소한 걸로 시끄럽다고. 오타쿠는 닥치고 있으면 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말이야. 변호사가 말한 말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시즈쿠의 입에서 본심이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는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옆에서 어깨를 떨어뜨리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장 본처하고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아이의 양육비를 모으고 있어서 시즈쿠가 부자로 보였나 봅니다. 마음껏 놀았으니 지옥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즐긴 돈은 내가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번 돈이니까 말이죠. 불만만 말하기는 했지만 이걸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나는 중졸이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꽤 심하게 당했지만 이제부터의 인생은 긴 안목으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아내와의 이혼에 응해서 매월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이 없어서 편의점의 점원으로 부려먹히는 모양입니다. 시즈쿠는 어머니와 여동생 3명이서 작은 빌라를 빌린 모양이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은 일을 끈기 있게 이어나가지 못해서 바로 잘렸고 시즈쿠는 이런 저급한 생활은 싫다고 하면서 남자를 찾는 중인 것 같지만 전부 차여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마음이 있는 한 서로를 지탱하고 살아가는 게 부부이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당해버린 나는 여자 공포증에 걸릴 것만 같습니다. 일은 잘 진척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여유 있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 집을 매각하고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커다란 꿈을 향해서 도전해가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